HLB가 드디어 가남 1차 NDA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출향파는 HLB를 분석할 때마다 NDA 신청이 가시권에 들어오면 상승의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강조드렸는데 굳이 출향파가 강조하지 않아도 NDA 신청 소식에 주가가 반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지난 11일에 열린 기업 설명회에서는 5월 20일을 전후해서 NDA 신청을 할 것이라고 이미 예고를 했었으며 공언한 대로 금일 NDA 신청 약속을 이행했습니다. 이렇듯 NDA 신청은 당연한 수순이었으며 NDA 신청 즉시 주가가 반응할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만큼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최근 공세적으로 나왔던 HLB 공매도 세력들이 얼마나 개념 없는 투자를 하고 있는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향파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HLB의 파이프라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무개념과 무논리로 비하하며 안티성 댓글을 남기신 분들이 적지 않았는데 그분들 또한 NDA 신청 일정을 뻔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것은 고사하고 단타조차 대응하지 못한 안티분들이 본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주식 투자의 기본을 모르고 있는 것은 공매도 세력과 크게 다를 게 없다라고 조언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심사기간이 길기 때문에 내일 이후 주가의 단기 양방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약허가 신청이 예정대로 진행되었고 금일 주가는 장중 20%까지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사측이 NDA 신청 일정을 예고한 날에만 진입했더라도 6일 만에 최대 17% 가까운 수익을 노릴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천금 같은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고 안티를 했던 분들에게는 너무나 허탈한 하루가 되었을 것입니다. 간혹 10%대 수익을 우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우리나라 최고의 금융브레인들이 모여있는 국민연금의 지난 10년간 연평균 투자 수익률이 5%도 안 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6일 만에 17%라는 수익률이 얼마나 대단한 숫자인지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HLB는 글로벌 임상을 시작한 지 12년 만에 NDA 신청을 마무리하며 신약호가 승인이라는 본게임을 위한 첫 번째 관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국내 바이오 기업이 자사의 항암 신약물질에 대해 자체적으로 임상을 마치고 글로벌 시장에서 NDA 신청을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사측에서는 한국 바이오 역사의 신기원을 이뤘다고 자평하였습니다. 사측은 기업 설명회를 통해서 5월 20일 전후로 NDA 신청을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했는데 당초 예상보다 신청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NDA 신청서가 제출되었기 때문에 FDA는 향후 60일 동안 신청 자료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하게 될 것이며 7월 말에 우선심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HLB 주가는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11일 열린 기업 설명회에서 진양곤 회장은 항서제약의 시총이 퀀텀 점프하게 된 것은 리보세라닙의 중국 내 시판 허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HLB가 10년 전에 항서제약보다 더 높은 출발점에 있다는 것을 느낀다라고 말하며 신약호가 승인에 대한 자신감을 우회적으로 피력하기도 하였습니다. 참고로 리보세라닙이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된다면 심사기간은 6개월로 단축되며 이 경우 내년 1월까지 신약 승인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만약 우선심사가 아닌 일반심사로 진행된다면 10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 5월경에 최종적으로 신약 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된다면 심사기간도 단축되고 승인 확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주가는 다시 한번 크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금일 HLB의 거래량은 800만 주가 넘게 터졌으며 장중 20.89%까지 상승했다가 종가는 14.12% 상승으로 마감하였습니다. NDA 신청이 나오면 웬만한 저항은 쉽게 뚫을 것이라고 말씀드린 만큼 몇 차례 두드려 약해진 1차 저항 구간인 37,500원은 어렵지 않게 돌파했습니다. 그러나 출향파가 제시한 4580원 구간은 장중에 돌파를 시도했지만 결국 넘어서지 못하고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며 마감하였습니다. 재료가 컸지만 저항도 컸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윗꼬리이며 오늘 한 차례 두드려 주었기 때문에 저항력은 30-40% 감소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주 강조드렸지만 저항은 두드린 횟수에 비례해서 약해지기 때문에 첫 번째 저항 구간을 터치할 때는 일정 비중을 익절한 후에 조정 시 재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입니다. 주봉으로 보면 출향파가 제시한 저항 라인에 너무나도 정교하게 갖다 붙이듯이 마감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보시는 저항 라인은 출향파가 오래전부터 그어놓은 저항 라인이며 보시는 바와 같이 저항 라인과 종가가 일치하는 것으로 출향파가 설정하는 저항 구간의 정교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주봉상으로 보면 9주간 횡보했으며 응집된 에너지가 조만간 표출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강한 거래량과 함께 큰 폭의 상승이 나와주었습니다. 이제는 다음 저항 구간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셨을 것입니다. 주가는 파동을 만들면서 상승도 하고 하락도 하기 때문에
저항 구간에서는 부분익저로 재매수하는 전략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46,410원과 47,492원 사이에는 기본적인 저항력과 함께 갭저항까지 형성된 자리입니다. 갭저항이 아니어도 적지 않은 저항이 있는 구간인데 갭저항까지 있기 때문에 그냥 돌파하기는 힘들 것이며 적어도 장중 조정이라도 있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출량파 방송을 자주 시청하셨다면 출량파가 제시하는 단기 저항 구간에서 너무나 정교하게 조정을 받는다는 것을 자주 목격하셨을 것입니다. 다음 저항 구간에서만큼은 일부 비중이라도 익절했다가 조정 시 재매수하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것을 다시 한번 권장하겠습니다. 물론 주식은 100%가 없기 때문에 저항 구간에서 무조건 조정받는 것은 아니겠지만 출량파 저항 구간은 통계적으로 굉장히 높은 확률로 조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꾸준히 높은 확률에 베팅한다는 투자의 기본 원칙을 지키신다면 수익률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유럽 증시는 약보합세를 보여주었으며 미국 3대 지수는 부채 한도 협상이 악재라는 기사가 투심을 자극하며 일제히 조정을 보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하여 미국 언론을 받아쓰기한 우리 언론의 보도 수준입니다. 여러분들은 일개 유튜버인 출량파가 국내 유수의 언론들을 수준 미달이라고 평가절하한다면 이에 쉽게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 중소형 은행 파산 사태 때 불안감을 조장했던 것이나 이번 부채 한도 협상 관련 기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글로벌 이슈와 관련한 보도에서는 우리 언론들이 미국 언론을 그대로 받아쓰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만큼 양질의 기사를 접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며칠 전에 출량파가 방송에서 활용한 자료 화면인데 출량파는 당시 해당 기사를 보고 가짜뉴스성 보도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은 저런 기사를 보고 있으면 투심이 약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오늘처럼 부채 한도 실패라는 기사까지 후속으로 나와준다면 역시나 개인 투자자들은 멘탈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해서 출량파는 거의 매일 장전 방송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금일 방송에서도 다수의 언론 보도와는 다르게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해 유의미한 진전이 있었다라고 분석을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스피는 0.58% 상승하였으며 중형주들이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2.14% 상승했으며 HLB그룹주들이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코스닥은 대형주나 중소형주 모두 고른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코스피는 서비스업과 종이목재 섹터에 오랜만에 매수세가 유입되었으며 제약바이오 섹터는 0.43% 상승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코스닥은 제약바이오와 오락문화가 상승을 주도했으며 특히 제약바이오는 3.77% 상승으로 코스닥 지수 반등을 견인하였습니다. 직전 방송에서는 코스닥 제약 차트가 추세의 하단에서 위태롭게 걸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금일 급등이 나와주면서 추세의 하단에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제약 섹터의 추세선은 주봉으로 봐도 상승 각도를 유지한 채 조금 더 상승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HLB 주가가 지수나 제약업종 차트를 넘어서면 상승의 시그널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HLB가 급등하며 지수업종 차트를 단숨에 넘어서는 모습입니다. 출량파의 무료 추천 종목은 지수보다는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다양한 섹터에 분산 투자하여 상승하는 섹터에서 수익 실현을 하고 하락하는 섹터는 변곡점마다 매수 평단을 조정하는 전략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멤버십 추천 종목은 여전히 지수보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량파는 올해 상반기 지수를 긍정적으로 예측하고 지수 추종 레버리지를 추천하여 적지 않은 수익을 실현했었는데 여전히 하반기 지수 전망도 시총 대장주인 삼성전자를 위시해서 긍정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미국 부채 한도에 대한 언론의 공포심 조장으로 개인이 매물을 쏟아냈으며 기관과 외국인이 이를 받아간 모양새입니다. 코스닥 또한 같은 이유로 개인이 적지 않은 물량을 쏟아냈으며 기관과 외국인이 물량을 수취해간 모습입니다. 외국인은 현물 시장은 물론이고 선물 시장에서도 5,600 계약을 순매수하며 긍정적인 포지션을 보여주었습니다. 금일 HLB 수급은 개인이 쏟아낸 49만 주를 기관과 외국인이 받아간 모양새입니다. 최근 1개월 수급을 합산하면 기관은 8만 9천 주를 순매도하였고 개인은 3만 1천 주를 순매도하였으며 반면 외국인은 11만 9천 주를 순매수하였습니다. 금일 거래 금액에서 차지한 공매도 비중은 3.95%로 축소되며 최근 4거래일 연속 10%대를 훌쩍 넘기며 도발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과는 상반된 분위기를 연출하였습니다. 금일 대차잔고는 5,540억 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대차잔고가 공매도 잔고로 많이 쌓여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자주 말씀드렸듯이 공매도 잔고는 HLB가 대상승할 때 유용한 자양분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5월 15일 기준 공매도 잔고는 422만 주이며 추세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오늘의 HLB를 총평하자면 800만 주라는 의미 있는 거래량과 함께 오랜만에 시원한 상승이 나와주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우선심사 대상에 선정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며 우선심사 대상 여부가 결정되는 향후 60일 동안은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가는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파동을 그리며 움직이기 때문에 출량파가 제안하는 적절한 변곡점에서 소소하게 대응하는 여유가 필요할 것입니다. 내일은 HLB 전체 그룹주의 단기 목표가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출량파의 매매 타점이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영상을 필히 시청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굉장히 놀라울 만큼 정교한 출량파의 매매 타점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